네, 안녕하세요. 해피포유 부동산 브로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빌라 투자 그리고 재개발 예상지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정말로 앞으로 재테크에 도움되는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주택을 사시는 분들도 나중에라도 혹시 재개발 예상지를 투자를 할 분들 여윳돈을 가지고 그리고 검토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말로 이상한 곳에 투자하시고 투자금을 현재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지만 투자금을 진짜 엉뚱한 데 투자하셔가지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노하우들 앞으로 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앞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속된 말로 지뢰밭은 좀 피해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왕이면 그래도 같은 값이면 더 유망한 곳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기본적인 사항부터 말씀드리면요. 서울에는 지금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을 곳은 어디뿐? 주택가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전체 주택 중에 60%가 아파트입니다. 약 20년 전에는 40%였는데 벌써 한 20%가 늘어났죠. 그리고 서울에는 일반적인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방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미 아파트가 70% 이상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요. 서울에는 지금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 결국은 재건축,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아파트를 짓거나 재개발, 주택 지역을 부셔서 아파트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아파트가 30년이 넘어야지 무조건 이제 할 수가 있듯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노후도를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노후도가 일반 재개발 대부분은 66.6% 이상,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보통 일반 공동주택,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이 넘어야 되고요. 단독주택이나 일반 건물들은 20년이 넘은 것들이 건물 동은 기준으로 66.6% 이상이 돼야 되고요. 노후도를 보실 때 보통 부동산 플래닝 어플 저희 유튜브로도 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해서 보시면 되고, 저는 보통 이제 25년 이상 주택인 비중을 이제 대략 3분의 2가 넘으면 노후도가 만족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이구나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서울시에서 모아주택이라고 이제 좀 약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약간 조금 큰 범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노후도를 57%까지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하면 노후를 50%까지도 낮춰주니까요. 우선 요거는 이제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내용이고, 기본적으로는 66%를 넘어야 된다라는 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안 넘더라도 몇 년 후에 넘을 지역을 고르시면 되겠죠. 당연히 지금 그리고 재개발이 선정된 곳들은, 정비구역 지정된 곳들은 노후도가 당연히 만족할 거고요. 보통 이미 지정된 곳들은 투자금이 이미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한강변 라인으로는 이미 10억에서 몇십억까지도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보통 이제 소액자금이라면 5억에서 2, 3억 정도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우선은 노후도가 우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져 있거나 맞을 예정인 곳들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투자를 할 때 높을수록 아니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도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66%면 좋지만 70%, 80%면 더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 신속통합기획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100군데가 넘게 신청을 했지만 거기서 일부 한 20여 군데만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결국은 어느 정도 그 노후도 있는 곳들 중에서도 더 많이 좀 노후도가 심각한 곳, 저는 늙은 곳이라고, 올드한 곳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곳이 이왕이면 확률은 더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빌라가 많은 곳이 좋습니다. 연립주택이나 빌라가. 이유는 상가 건물이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많은 곳들은, 특히 상가가 많은 곳들은 약간 반대가 많은 곳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넓은 100평, 200평이 단독주택 소유주가 나중에 그거를 부시고 아파트 33평, 44평을 한 채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소형주택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찬성하는 율이 보통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하실 때 너무나 단독이 많은 지역은 좀 피해야 될 거고요. 오히려 빌라가 많은 지역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재건축이나 특히 재개발을 하고
높은 지역이라면 주위의 신축 아파트 가격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위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서울은 이제 보통 12억이 이제 보통 아파트 평균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15억, 20억 주위 아파트들이 비쌀수록 그 옆에 있는 주택가 지역의 땅 가치는 그만큼 더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이제 평당 건축비가 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600만 원, 뭐 7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3평 아파트를 짓는데 비용은 뭐 적어도 2억 내지 2억이 아니고 거의 3억 가까이 이제 건설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위에 이제 주택가가 이렇게 있고 주위의 아파트가 8억 정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빌라가 현재 3억입니다. 그럼 이 빌라를 나중에 구매를 했을 때 여기에 건설비 3억을 준다고 해도 6억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근처의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차이가 2억밖에 안 나면 제가 보기에는 투자 가치는 굉장히 적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주위 아파트가 20억인 곳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면 지금 현재 빌라는 3억이고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뭐 분담금이랑 그런 거 해서 뭐 예를 들어서 3억이라는 돈을 드린다고 치면 6억이라는 내 돈이 나중에 20억이 아파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14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위의 아파트들이 비쌀수록 좋습니다. 하남 뉴타운 굉장히 비싸죠. 거긴 바로 맞은편에 그 서초 반포동이 있고요. 또 뒤에 또 굉장히 고급 주택 지역이죠. 한남더일도 있고 그런 곳은 그래서 결국은 지금 20억, 30억씩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죠. 결국은 주위에 비싼 주택이나 고급 주거단지가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10억, 주위에 10억의 아파트 단지 있는 곳들은 좀 비추천드리고요. 이왕이면 서울로, 저는 이왕이면 그래서 서울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수도권도 일부 가능한 지역도 있지만 서울이 가장 그래도 무난하고 안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3, 4, 최소 13, 4억, 이왕이면 15억에서 20억 이상이 되는 아파트들이 많은 곳을 그 근처의 주택가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부지가 넓은 지역이 좋습니다. 좁은 지역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있고 10,000 제곱미터의 부지가 있다면 10,000 제곱미터는 이제 몇백 세대, 뭐 2, 300세대라고 하면 10만 제곱미터는 2, 3천 세대의 대단지가 나올 수 있는 곳이겠죠. 예를 들어 마포의 마레프 엄청나게 큰 단지죠. 4천 세대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일반적인 대단지 뭐 1000세대, 500세대 아파트들보다도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아파트 단지가 나중에 되더라면 넓은 지역이 좋기 때문에 이왕이면 넓은 주택가 지역이 노후도랑 다 포함해서 묶일 수 있는 곳을 투자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많은 이미 들어간 지역이 오히려 나중에 진행할 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좀 약간 그 진행 속도가 좀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주위에 열악한 환경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좁은 도로가 많을수록 좋고 유해시설이 또 여러 가지 좀 어느 정도 좀 불편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은 가까울수록 좋은 거. 지하철역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이건 뭐 말 안 하셔도 다 아시겠죠. 서울에는 300개 정도의 지하철역이 있고요.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근데 너무 가까운 지역은 또 신축 빌라들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노후도가 이제 안 맞는 것이고, 노후도는 어느 정도 맞는다는 조건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강이나 서울 주요 하천 주변이 좋습니다. 또한 요즘에 아파트 단지는 이제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품화 하죠. 중품화 얘기하고. 그래서 바로 근처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가까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또한 학원가가 가까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요즘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리고 주변에 고급 일자리 지역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궁자이 종로구에 굉장히 광화문하고 가깝죠. 이미 아파트는 20몇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들, 아니면 뭐 마포의 뭐 아이언 뉴타운, 서대문의 북아이언 뉴타운,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 뭐 굉장히 목동,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더라도 굉장히 좋은 입지죠. 예, 그래서 이왕이면 고급 일자리가 가까이 있는 지역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낮을수록. 어떤 게 낮을수록 좋냐? 상가가 많으면 안 좋습니다. 상가 비중이 작은 곳일수록 좋습니다. 상가가 많을수록 이미 상가 빌딩주들도 반대가 많고요. 또 상가
임차인들의 반대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장애 요소가 많습니다. 또한 근처 그 입지 안에 너무 단독 비중이 많거나 단독 다가구 주택 비중이 많거나 일반 건물 비중이 많으면 여기도 이제 약간 반대의 그 목소리가 많은 부류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단독 다가구 그리고 일반 상가 건물이나 일반 건물들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유해시설, 뭐 특정 종교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왕이면 이런 것들이 적을수록 사업의 진행에 걸림돌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서울시에 보면 지분 공유 주택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빌라는 한 채 이제 한 명의 이제 소유권으로 되는데 어떤 지역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빌라에 지분으로 해갖고 그냥 등재가 돼 있어요. 호실별로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런 경우들은 좀 나중에 재개발할 때 좀 약간 소유권이라든지 개발 타산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분 공유 주택이 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아파트, 소형 아파트 단지라든지 오피스텔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지분 쪼개기 원룸 빌라가 이왕이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이미 뭐 서울에도 정비구역 지정된 곳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임박하기 전에 막 이 원룸 막 지분 3평, 4평짜리 원룸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많이 생기면 나중에 조합원들의 이제 그 주택수 지분 한 평이라도 있으면 이제 주택을 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타산성이 사업 타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지분 쪼개기가 덜 된 지역이 좋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피할수록 좋은 겁니다. 피할수록 좋은 거. 우선은 가급적이면 투자를 할 때 지하나 반지하 주택은 저는 좀 별로 비추천해 드립니다. 좀 싸게 나오죠, 당연히. 싸게 나오는데 지금 뭐 이렇게 소액으로 뭐 5천에서 뭐 1, 2억 이렇게 투자하시는 주택들은 당장 뭐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되고 막 그런 걸 바라볼 건 아니고 최소 좀 어느 정도 긴 호흡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전세나 월세를 맞출 때 좀 잘 안 맞춰집니다. 요즘에 좀 또 2030 세대들이 또 이런 주택들을 많이 피하는 경향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실 리스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전세를 뭐 어느 정도 안고 투자를 했더라도 나중에 나가고서 그 공실이 갑자기 몇 억을 돌려줘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공실이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또 위험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하나 반지하 주택, 1층 주택도 좀 저는 비추천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근생주택, 주택이 아니고 근생, 결국 상가로 허가난 주택들이 요즘 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것도 피해야 됩니다. 지분이, 나중에 그 입주권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좀 너무 오래된 주택, 그리고 그래서 보수를 많이 해줘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주택은 좀 가급적 저도 비추천해드립니다. 왜냐면, 동네가 그냥 늙어지면 되는 거지, 꼭 내가 살 집이 오래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사놓고 뭐 10년을 나중에 또 15년을 관리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집이 너무 노후화돼 갖고 맨날 수리해줘야죠, 뭐 해야 되죠. 또 개발은 이제 사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씩 걸려야 되는데 세입자는 맨날 전화 갖고 불평이죠. 그러면 그거 스트레스 받아 갖고 아예 공실로 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집들은 결국 다 오래된 주택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이 애를 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10년 이내 주택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너무 오래된 주택은 좀 뭐 올 수리했다고 해도 결국은 빵빵 터집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 비추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2022년 1월 28일 이후로 지어진 주택은 빌라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별로. 무슨 얘기냐면 신속통합기획이랑 이제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들은 발표를 해서 떨어진 지역들은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시에서 신청을 해서 신속통합계획이든 어디가 이제 선정된 지역들은 권리산정기준이라고 그 날짜를 1월 28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어진 주택들은 소유주들은 신속통합계획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더라도 여기는 청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사더라도 적어도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지어진 집을 구매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축 빌라들이 서울에 좀 안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집들의 좀 가치는 더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빌라 업자분들이 요즘에는 좀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금이 좀 적어야겠죠. 그래서 월세 낀 주택보다는 차라리 전세 낀 주택이 좋고요. 또한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내가 살려는 구역이 있는데 이 집 왜 이렇게 싸지? 보면
불법 건축물인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전세 구하시는 분들 이제 새로 전세 맞춰야 되는데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나중에 자금적으로 뭐 현재 전세를 끼고 샀더라도 나중에 애를 먹을 수 있고, 집주인 거주하는 주택을 사더라도 나중에 월세로 맞춰야 될 상황이 있어요.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세입자 지금 은행에서는 또 당연히 불법 건축물이면 대출 안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너무나 저렴하게 금매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 체크리스트만 어느 정도 좀 피할 거와 챙길 것만 고려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서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이제 아파트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를 투자하는 거는 저는 집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땅을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가 미래에 지어질 좋은 땅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안목을 잘 공부도 해 보시면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집을 고르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포, 서대문, 용산 지역에 어떤 빌라 유망한 지역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해피포유와 함께 의뢰 주시면 저희 해피포유에서도 좋은 물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이왕이면 전문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뢰밭은 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저희가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